지난 1월 기준으로 9억에서 10억 중반의 거래가 되던 이 단지는 3월에 11층이 11억 8,500만원 최고가 갱신을 하였고, 일부 고층 호실을 중심으로 11억 중반 이상의 매물이 나오는 듯 약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보여 분위기 반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넥스트 영달TV 영달입니다. 오늘 제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세종에 왔습니다. 지난 1월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제가 세종에 대장아파트 3곳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종 분위기와 그때와 비교하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뉴스를 보셨듯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이전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으로 찾아뵙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려 제가 이렇게 세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국회 세종이사당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이제 세종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까요? 이런 내용들을 멀리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넥스트 영달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이 현장에 영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 세종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난 6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가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지난달 둘째 주부터 반등세로 돌아섰고, 넷째 주에는 무려 4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B부동산 주간 부동산 시장 통계에 따르면 4월 마지막째 주 세종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5%가 상승을 하였고요. 이후 상승폭은 잠시 둔화되기는 했지만 최근 다시 상승률을 키우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이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급격히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을 해서 분위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분위기를 뒤흔들고 있는 핵심 이슈,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이 부지는 무려 63만 제곱미터이고 약 19만 평 규모로 실제로 기반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요. 예산도 차근차근 확보되고 있고 가시적으로 진척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세종이사당은 단순히 분원이 아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핵심 기능을 옮기는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건립 시작은 2012년도로 세종시 출범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같은 해 12월에 국회 분원 설치 법안이 발의가 됐고, 수년 동안 논의 끝에 2021년 9월에서야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이 되었어요. 이후 22년도 부지 선정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23년도 국회 규칙안 발의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이 본격적인 궤도를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개선에도 박차를 가고 있어요. 대전,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KTX, 세종역 신설, 세종, 청주, 포천 고속도로와 함께 추진되며 도시 기능의 확장을 뒷받침하게 될 예정이에요. 또한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법원, 지방법원 설치도 논의 중에 있으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행정의 완결성과 도시의 정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세종이사당은 단순히 행정 기능의 분산을 넘어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수도로 견인하는 상징이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대통령 집무실 부지와 인근 대장아파트들 실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장의 반응 또한 계속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이 산과 허와 벌판으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세종천도의 핵심이 될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연의 이슈와 외교의 동선 문제로 본 집무실 이전이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많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수도로 옮겨진다는 말 굳이 더 하지 않아도 이미 현실은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세종이사당은 이미 공사를 착수했고 그 규모 또한 여의도 국회의 2배에 달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역시 이미 예산을 확보했고 부지도 이렇게 조성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단지 건물이 하나 더 들어선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국회가 세종으로 내려오게 되면 단순히 국회의원 300명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보좌하는 수많은 보좌진, 국회 사무처 인력, 입법기관에 관련된 협력 업체들까지 수천 명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인구 39만 명 안팎의 세종시에서는 수천 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된다는 것으로만 하더라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유동 인구의 증가, 상권의 활성화, 도시 전체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직접 와서 그 가능성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 홍보관에 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유닛들이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고요. 세종시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원, 상업, 주거가 적재조소에 배치가 돼서 참 아름다운 도시로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종의 대표 대장 아파트 단지들을 다시 방문해서 현재 시세 분위기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84 타입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월 세종시 대장 아파트 편에서 세종시에 대한 입지 설명과 대장 아파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생활권과 나성동에 위치한 나리째 2단지 리더스폴의 아파트는 세종시에서 가장 최근에 입주한 초고층 신축 주상복합 단지로서 중심 상업지와 학원과 시청, 정부청사 인접이라는 입지적인 장점과 호수공원, 수목원, 금강, 시티뷰까지 다양한 조망권을 갖춘 덕분에 여전히 최고의 아파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9억에서 10억 중반의 거래가 되던 이 단지는 3월에 11층이 11억 8,500만원 최고가 갱신을 하였고 일부 고층 호시를 중심으로 11억 중반 이상의 매물이 나오는 듯 약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보여 분위기 반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일생활권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어진동 한뜰 5단지 린스트라우스입니다. 앞에 보이듯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하여 있고 대형 상업시설, BRT 정류장, 고속버스 터미널도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고요. 공원, 천조망까지 가능한 입지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방문했을 때 8월 후반대, 9억 초반대까지 나왔는데 지난 4월 실거래가가 9억 4천만원 최고가를 찍었고요. 현재 매물은 9억 초중반 시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린스트라우스 아파트는 리더스폴의 아파트보다 상승세가 크지는 않지만 두 단지 모두 4개월 사이에 최고가 실거래가를 찍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름동으로 이동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세름동이에요. 이곳의 대표 아파트는 새뜸 10단지 아파트 더샵 힐스테이트로 중심부에 위치해 교육, 교통, 상권, 인프라 등 모두 갖추고 있어요. 단지 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등 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잘 조경된 조경, 그리고 남양 배치 등으로 실수요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1년도 최고가 12억을 찍은 이후 8억 초반까지 조정된 이 단지는 최근 9억의 실거래를 찍었다가 계약이 취소가 되었어요. 현재 중추 이상은 9억 후반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단지 또한 시세 반등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신축 대장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 회복세가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종의 핵심 이슈 대장 아파트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금리나 대출 규제와 같은 근본적인 시장의 조건이 나아지지 않았고 정치적 이슈 기반이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따라 조정 또한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고 실거
실거주 기반 혹은 장기적인 보유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2040년까지 80만 명의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9만 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성장 여력이 매우 크며 4, 5생활권 중심의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산업벨트 조성 또한 계획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가치는 매우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세종시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잠재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슈에만 기대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행정, 산업, 교통, 인프라 발전 흐름에 주목하여 준비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영상 세종시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흐름을 직접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영달이 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2월 달에 그때 이거 살려고 하다가 못 사서 다시 한번 전화 드렸는데요. 네, 지금은 더 올랐죠? 그렇죠. 얼마나 올랐어요? 몇 평짜리를요? 84요. 84. 지금 한 11억은 주셔야 돼요. 그때보다 많이 올랐네요. 그때 오셨을 때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가 있었는데, 지금 분간 없이 올라가지고, 11억이 지금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딱 11억이에요? 예. 고층은 지금 안 나오나요? 걔네들은 이제 방향이 남서예요. 그럼 얼마 정도 나와요, 고층은? 11억 정도 얘기하시죠. 11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남동 고층은 얼마 정도 돼요? 남동 고층 지금 있는데 13억에 주실라나 잘 모르겠어. 확실히 저번에 남동 쪽은 되게 좋네요. 근데 지금 요즘에 뭐 행정수도 내려온다고 하고 또 대통령 집무실 내려온다고 하고 이래서 가격이 조금 더 오르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르긴 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도 많이 요즘에는 전화가 와요? 투자자들은 그때 한참 막 이게 약간 상승하려고 했을 때 왔었는데 지금은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덜 오죠. 그럼 거래가 증개된 게 이제 탄핵 이후로 이제 세종시 요새 기대감 때문에 증가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